새벽 공기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부엌의 형광등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였어요. 식탁 위에는 아직 김이 남은 밥솥과 식지 않은 국이 놓여 있었죠. 남편은 잠에서 덜 깬 얼굴로 부엌 문턱에 섰습니다. 늘 그렇듯 아내가 일어나 있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집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는 거실 불을 켜며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커튼은 닫혀 있었고 TV 리모컨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가 없었어요. 여보, 그가 낮게 불렀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하나씩 열 때마다 아내의 흔적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침대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베개엔 눌린 자국 하나 없었죠. 옷장 문을 열자 공기가 휑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옷걸이 사이로 비어있는 공간이 보였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회색 카디건도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스카프도 사라졌어요. 남편의 시선이 천천히 화장대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결혼 반지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죠. 금속의 차가운 빛이 새벽의 불빛과 섞이며 묘한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반지를 집어들었다가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어요. 무슨 일이지? 낮게 중얼거린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그는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냉정한 기계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는 작은 메모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흰 종이 위에 검은 펜으로 적힌 단 3글자. 미안해요. 그는 메모를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어떤 결심의 냄새가 느껴졌어요.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세상은 멈춘 듯 했어요. 그녀가 떠난 걸까?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 생각이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메모를 다시 펴서 바라봤습니다. 글씨체는 평소보다 단정했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순간 알 수 없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외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직감했어요. 냉장고의 문틈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냉장고 안에는 차갑게 식은 밥 한 공기와 물병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재가 아니야. 그의 머릿속이 서서히 멍해졌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고 창가에 물방울이 흐르며 모양을 바꿨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모든 게 조용했어요. 그 정적 속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아침, 흐린 하늘 아래 경찰서의 창문에는 물방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접수 창구에 다가갔어요. 손에는 구겨진 메모와 아내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제 새벽부터 아내가 연락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에는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이 남아 있었죠. 담당 경찰은 무표정하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실종된 건가요? 아니면 가출일 수도 있겠네요. 그 말에 남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급히 말을 이어갔어요. 가출이라뇨.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경찰의 태도는 담담했습니다. 서류를 내밀며 작성하라고 했죠. 남편은 서류 위에 이름과 날짜를 적었지만 손끝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어디로 간 거야 왜? 신고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던 길 거리의 사람들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야엔 모든 것이 느리게 흐르고 있었죠. 버스가 지나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은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집에 다시 돌아와.
거실로 들어오자 익숙한 향기가 스쳤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향이 사라지기 전에 코끝으로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향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내 공기처럼 희미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찬장, 그리고 거실 구석에 상자 하나. 먼지가 쌓인 상자를 꺼내자 낡은 편지 묶음이 나타났습니다. 리본이 느슨하게 묶여 있었고 겉면에는 손때 묻은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박성호.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죠. 천천히 편지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글씨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한 장, 또 한 장 넘길수록 숨이 가빠졌어요. 당신은 나를 이해해요. 남편은 몰라요. 그 문장이 눈앞을 번쩍이듯 지나갔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그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눈앞이 어지럽게 돌아갔습니다. 아내의 글씨, 낯선 이름, 그리고 사라진 흔적. 모든 퍼즐이 이상하게 맞물려 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 묶음을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대체 이게 뭐야? 그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저녁, 그는 한참 동안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구겨진 편지 몇 장과 찢어진 봉투가 흩어져 있었어요. 그는 펜을 쥔 손으로 이름 하나를 천천히 따라 썼습니다. 박성호. 글자가 완성될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퇴직 후 자주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던 사람. 요즘 부인 힘들어 보이던데. 그가 무심히 던졌던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걱정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서랍을 열어 낡은 수첩을 뒤졌습니다. 그 안엔 오래전 친구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호, 넌 도대체 낮게 내뱉은 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우비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어 번졌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친구의 집 앞에 서자 창문은 닫혀 있고 현관문에는 낡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임대문이. 그의 입술이 굳게 닫혔습니다. 집 주변을 돌아보았지만 이웃은 아무도 그를 몰랐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창문 너머로 얼굴을 내밀며 말했어요. 그 집 사람은 몇 년 전에 이사 갔어요.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그 말에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찢긴 편지 조각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 조각에는 단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남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비가 세차게 쏟아지며 편지 조각이 젖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문질렀지만 잉크는 이미 번지고 있었어요.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편지 조각을 하늘로 던졌습니다. 조각들이 빗물에 섞여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젖은 종이와 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선 아내의 얼굴과 친구의 웃음이 번갈아 떠올랐어요.
그 웃음이 이제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둘 다 나를 속였구나. 그의 낮은 목소리가 빗속에서 묻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엔 여전히 냉기만 감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한 얼굴로 서재를 뒤지고 있었어요. 서류와 영수증, 오래된 사진들이 뒤섞였지만 아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옷장 아래서 낡은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겉표지는 닳고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노트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표지를 펼치는 순간 잊혀진 냄새가 밀려왔어요. 잉크와 먼지, 그리고 향수의 희미한 잔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단정한 글씨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나의 고백이자 마지막 기록입니다. 남편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을 차리고 새 아이의 옷을 다렸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글자마다 묘한 절제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남편은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호흡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녀의 일기 속엔 외로움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남편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는 늘 바빴고 나는 늘 기다렸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기억 속의 그녀는 늘 조용했고 한 번도 불만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기 속의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울어도 아무도 몰랐다. 내가 웃어도 누구도 관심이 없었다. 그 문장은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로 손을 옮겼습니다. 거기엔 한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부부 사진이었죠. 그 옆엔 친구 박성호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그때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남편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을수록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처음으로 웃었다. 그 말 속엔 자신이 지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이 일기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부분엔 새로운 문장이 보였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어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남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바닥 위에는 일기장과 사진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의 행복, 그리고 놓쳐버린 시간들이 고스란히 그 위에 얹혀 있었죠. 그는 아무 말 없이 일기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녀는 이미 마음속에서 떠났던 거구나. 늦은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남편은 멍한 눈빛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명의의 적금이 전액 인출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 차갑게 들렸어요. 그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인출이요? 제가 한 게 아닌데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부인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어제 오후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흩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보여준 CCTV 화면 속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평온한 얼굴로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서류에 서명하고 봉투를 들고 미소를 지었죠. 그 짧은 영상이 끝나자 그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 돈 어디로 간 거죠?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현금 인출입니다. 목적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길가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계획된 일이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생활비로 조금 쓰라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손목시계 초침이 멈춘 듯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냈습니다. 일기장 속 마지막 문장.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고 싶어요.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자신만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근처 카페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분노, 허탈함, 그리고 묘한 해방감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녀는 도망친 걸까? 아니면 자유로워진 걸까? 그는 종이컵을 쥐고 있던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변의 대화 소리와 음악이 멀게 들렸습니다. 커피 향 사이로 아내의 웃음이 희미하게 겹쳐졌어요. 그 웃음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일기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단 한 번이라도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혹은 단 한 번만이라도 마음을 들여다봤더라면,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빛이 붉게 물들며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결심했었구나. 길가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울렸고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야. 복수야. 며칠 뒤 남편은 현관 앞에 쌓인 우편물 속에서 낯선 엽서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바다 풍경이 인쇄된 엽서였어요. 뒷면에는 익숙한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덕에 이제야 숨을 쉽니다. 그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엽서의 구석엔 작은 글씨로 카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해 해변로 27. 그는 지도를 켜고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손끝으로 화면을 확대하자 푸른 해안선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짐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과 오래된 일기장, 그리고 반지를 챙겼습니다. 여행 가방의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차갑게 들렸어요. 그는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진짜로 거기 있는 건가? 낮은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버스 안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햇빛은 따뜻했지만 그의 얼굴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버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사람의 눈빛이었죠. 몇 시간을 달려 남해의 작은 해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파도가 바위를 치며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옷깃이 살짝 젖었습니다. 모래 위엔 두 줄의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어요. 그는 그 발자국 앞에서 멈췄습니다. 발자국의 크기와 간격이 낯익었습니다. 한 발자국은 작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크고 깊었어요. 그는 무릎을 굽혀 모래를 손으로 쓸었습니다. 모래 속에서 스카프 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즐겨 두르던 붉은색 스카프였습니다. 끝자락엔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는 손에 쥔 스카프를 천천히 코끝으로 가져갔습니다. 익숙한 향이 코끝을 스쳤고 눈가가 서서히 젖었습니다. 그 향은 그가 잊고 있던 시간의 냄새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스카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여보, 정말 여기 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바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을빛이 물결 위를 비추며 은색으로 번졌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본 풍경도 이랬을까?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왔습니다. 멀리서 갈매기 한 마리가 소리를 내며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가 떠난 이유가 조금은 이해될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시며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발을 한 걸음 뒤로 물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떠난 거구나. 바닷가 근처의 작은 민박집, 낡은 나무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민박집 주인은 낯선 손님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조용히 웃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조용한 여자분이 다녀가셨어요. 매일 해질 때마다 바다에 나가 계시더군요. 그 말에 남편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주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분 이름이 김현숙입니까? 주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분이 그렇게 적어놓고 가셨죠. 남편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어요. 방 안에는 비누 냄새와 함께 은은한 바다의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스카프 조각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민박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닷가 벤치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곳에 앉자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이 함께 섞여 들렸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짧은 문장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를 찾지 말아요. 이젠 나를 찾아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서 떠난 게 아니라 자신 안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는 일기장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일기장 페이지가 천천히 넘겨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붉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노을빛이 얼굴에 번지며 눈가의 주름을 따라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외면해온 세월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그녀는 늘 내 옆에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구나. 그 생각이 미치자 입술이 떨렸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모래가 날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 위엔 스카프의 조각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바람에 실려 보내듯 놓아주었습니다. 조각은 공중에서 빙글 돌다 바다로 흩어졌습니다. 파도는 조용히 밀려와 모래 위를 적셨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울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남긴 문장이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젠 나를 찾아요. 그 말은 마치 바람처럼 파도처럼 천천히 그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표정이었지만 오랜만에 얼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잠시 멎었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가 뭘 원했는지 알겠어. 다음 날 새벽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고 물결은 잔잔히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남편은 벤치에 앉은 채 밤을 새운 듯 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일기장이 들려 있었고
표지는 습기로 눅눅했습니다. 하늘이 점점 푸르게 물들어가자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모래사장을 따라 걸으며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발끝을 스치는 파도가 차갑게 다가왔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그는 바다를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노을, 마지막으로 머문 자리. 그곳에 자신도 서보고 싶었습니다. 모래 위엔 새로 찍힌 발자국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흔적이지만 그 발자국은 마치 누군가 옆에 있는 듯 이어져 있었어요. 그는 그 옆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반지를 꺼냈습니다. 그 반지는 그녀가 남겨둔 마지막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반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바다로 던졌습니다. 작은 물보라가 일었고 반지는 곧 수면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갔습니다. 억눌린 한숨, 오랜 미련, 그리고 죄책감이 함께 흘러내렸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바람에 얼굴을 맡겼습니다. 멀리서 첫 햇살이 수평선 위로 떠올랐습니다. 금빛 물결이 일렁이며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제보다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진정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모래 위에 글자를 그렸습니다. 고마워요. 짧은 두 글자였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그 글자를 금세 지워버렸어요. 하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게 마지막이겠지. 그의 목소리가 잔잔한 바다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작은 배 한 척이 떠 있었습니다. 그 배가 파도를 가르며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배가 점점 작아지고 결국 하늘과 맞닿을 즈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슬픔과 평온이 섞인 표정이었죠.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때로 떠남으로 완성되는 거니까. 바람이 다시 불었고 파도는 모든 흔적을 덮었습니다. 모래 위엔 더 이상 발자국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